안녕하세요. 해피프리덤입니다. 제가 그저께는 경기도 부천시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임장 현장 영상에도 올렸듯이 네, 부천을 갔다 왔고, 그래서 갔다 온 임장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볼게요. 부천은 인천하고, 여기가 인천이고요. 인천하고 서울 사이에 딱 그 사이에 껴 있어요. 그래서 딱 주변에 인접해 있는 도시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입주 물량 볼 때는 그런 인접 도시들의 입주 물량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진짜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천시가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 각각 위치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서 요 위에 이제 3기 신도시 대장지구가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여기 계양 테크노파크, 계양구랑 조금 같은 생활권일 것 같고, 그다음 여기 중동 신도시는 뭐 여기 고속도로로 좀 단절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부평구와 같이 같은 생활권으로서 같이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이쪽에 뭐 옥길 신도시는 아래쪽에 시흥 은계지구라든지 구로구의 항동지구 요 아이들과 같이 같은 생활권으로 묶여서 그 인접해 있는 도시들, 지역들이 조금 그 곳마다, 부분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파악하는데 조금 어려운 도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서울을 보면은 서울 위쪽 강서구, 김포공항이 바로 위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이제 양천구가 있고, 근데 양천구는 그렇게 막 바로 인접해 있지는 않고, 예전에 부천에 학원가가 형성되기 전에는 여기 양천구 목동 학원가로 이용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은 또 광명, 구로구. 그래서 1호선하고 7호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광명, 구로하고도 다 인접해 있고 아래쪽으로는 시흥. 네,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도를 보면은 어, 네, 여기가 이제 부천시고요. 뭐 위아래로 좀 있긴 한데요. 여기가 어쨌든 중심이고 요 왼쪽으로 길게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가 지나가고요. 가운데 이렇게 7호선이 지나가고 아래쪽에는 1호선이 지나가요. 그리고 천이 위쪽에 굴포천이 이렇게 지나가고 이쪽에 또 심곡천이 짧지만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시민의 강이라고 해서 여기도 옆에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뭐 부천 IC, 서운 IC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고속도로로 빠져나가서 다른 지역으로 가기 편하고요. 그리고 직접 편집도를 보면은 이렇게 색깔이 조금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된 거는 이제 그 도시 개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고요. 그다음 여기가 부천 종합운동장역이에요. 이쪽에 GTX B 노선이었나? 거기가 들어올 예정이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역세권 융복합 개발 사업 도시 개발 구역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부천 역곡 여기도 역곡역 근처에 가지고 역곡 공공주택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이 이제 공업지역인데 이쪽에 산업단지들, 뭐 테크노파크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요 가운데 한가운데가 딱 중동신도시 깔끔하게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계획도시로서 깔끔하게 형성되어 있고 그다음 분홍색 상업지역을 보면은 중동신도시에도 이제 가운데 7호선을 따라서 있지만 아래 1호선 근처 송내역 근처와 그리고 부천역 근처에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중동신도시 주변으로 해서는요, 빌라 주택촌이고, 그리고 약간 구도심,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좀 색깔이 옅은 거는 그 새로 계획한 그런 택지 개발 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세 개의 구로 나뉘었대요. 그러니까 그 구 안에 이제 동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19년 6월 30일까지만 해도 얼마 안 됐죠. 그때까지만 해도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 이렇게 세 개로 나눠졌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그 구들이 다 없어지고요. 이렇게 총 10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정동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부천 하면은 일기 신도시인 중동 신도시를 많이 아니까요. 거기는 이제 행정동으로 보면은 상동, 신중동, 중동 이렇게 세 군데고요. 법정동은 상동, 중동이에요. 네, 그래서 부천을 본다면 여기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으로 또 범안동에 옥길 신도시라고 있어요. 이 이제 옥길동이라고 옥길동과 범박동 요 단어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부천에서 가장 비싼 단지가 어딘지 먼저 봐야겠죠. 대장을 우리가 항상 먼저 보고 그쪽을 먼저 임장을 하니까요. 어, 거는 아무래도 신축인데요. 여기 중동 입지 좋은 그 중동 신도시 한가운데 딱 이렇게 2020년식, 2022년식 신축이 들어서 있어요. 힐스테이트 중동과 센트럴파크 푸르지오고요. 네, 둘 다 이제 역세권에 있고 브랜드고 주상복합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먼저 보면은 이마트 옆에 이렇게 힐스테이트가 있고 뒤쪽이 이제 푸르지오예요. 이제 역광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런지 후광이 엄청 났고요. 멀리서도 딱 신축 으리으리하게 멋있었습니다. 여기는 힐스테이트, 여기가 올해 2월 달에 입주해서 사실 입주한 지 한 8개월, 1년이 안 돼서 그런지 아직은 상가들이 공실이 조금 있어 보이긴 했고요. 뭐 힐스 에비뉴라고 해서 이 안쪽에 상권이 있습니다. 푸르지오도 마찬가지로 이 안쪽에 상권이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그 부지가 조금 작아서 그런지 한 1,000세대인가 그렇거든요. 한 단지당. 그래서 동간거리가 매우 좁아가지고 쾌적성이 조금 떨어지기는 해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좀 길을 건너서 가야 되기는 하고 뿌르지오를 보니까 용적률이 860%, 건폐율이 70%. 엄청나죠. 이 수치만 봐도. 네, 그래서 아무래도 쾌적성은 조금 떨어진다. 음. 그리고 입주 시기가 프로지오가 딱 1월 달이고요. 힐스테이트가 2월 달이어가지고 입주 시기가 2년 주기로 딱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1,000세대가 나올 거 전세 매물이 거의 2,000세대가 나온다고도 봐야겠죠. 그래서 힐스가 이제 2월 달에 입주장 때 전세가 한 5억 7천에서 6억 선으로 거래가 되었고 현재 최저 전세가 나온 거로는 6억 2,500이었어요. 매물은 한 40개 정도 남아 있었고요. 8개월 정도 이제 버틴 거죠. 2월 달부터니까. 근데 분위기가 이래서 그런지 전세가가 그렇게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입주장이 어느 정도 조금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물량이 이제 없으면서 이제 전세가가 좀 올라가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제 매매가 안 되니까 전세로 돌리는 수요도 있고 그렇게 공급이 없다 해도 그런 전세 물량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어 아직은 전세가가 초기 전세가랑 그러니까 입주장 때 전세가랑 비슷한 것 같고요. 분양가가 여기가 6억 5천이었더라고요. 최전이 타입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근데 아마 분위기가 좋았다면은 전세가가 분양가를 넘었을 수도 있겠다. 네,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힐스테이트 이제 올해 2월 달에 입주한 호가가 14억이긴 한데요. 실거래가 사실 찍혀봐야 아는 거라서 요즘 분위기에서는. 왜냐면 바로 옆에 푸르지오가 최저 매물이 10억 7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약 11억 정도? 그랬을 때 그, 다른 주변에 있는 중동 신도시 구축들, 뭐 2002년식도 있고 93년, 95년식도 있기 때문에 대충 한 20년에서 30년 차 차이 나는 구축이 가격이 지금 한 8억 정도 하거든요. 7, 8억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8억이라 하면은 차이가 한 2억 7천 정도 나요. 25% 정도 차이. 그래서 사실 25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통 우리가 물가 상승률 곱해가지고 뭐 연식끼리 비교를 하잖아요. 연식 차이로만 이제 계산을 하면은 이 중동 신도시 구축과 그 바로 옆에 같은 입지인 신축의 차이는 한 62.5%가 차이가 나야 된다라고 이제 계산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연식 차이, 그러니까 입지가 좋으면은 그렇게 또 연식 차이만큼 또 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뭐 명확히 그렇다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비슷한 다른 이제 안양의 평촌 신도시랑 되게 비슷해요. 면적도 비슷하고 가운데 뭐 지하철 있고 그 위아래로 해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고 네 그래서 거기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요. 거기도 이제 여기 있는 구축이 여기 평촌 신도시에 있는 구축이 9억 9천이고요. 현재 대장이라고 하는 평촌 더샵이 2016년식인데 12.5억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최저 매물이긴 하지만 비교를 해보면은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가격으로는 2억 6천 정도 차이가 났고요. 부천도 2억 7천 정도 차이가 났죠. 얘는 한 25% 정도 차이고요. 그랬을 때 이건 사실 현재 기준이고 과거에도 이 아이와 구축과 신축이 20% 차이가 났을까? 제가 이거를 비교한 이유가 위에 부천에서 여기 다른 구축이 8억인데 여기가 지금 10억 7천이다. 과연 이 차이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한 아까 25% 차이라고 했잖아요. 그 25% 차이가 적당한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거를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지역에도
한 25%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부천도 그냥 적당한 비율인 거고요. 만약에 더 차이가 덜 난다 싶으면은 부천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니까 그만큼 어느 하나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겠죠. 어쨌든 부천의 구축과 신축의 차이가 그 비율이 적당한지 적정한지 그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안양 평촌에 있는 비슷한 입지에 그거를 비교해서 네, 가져와 본 거고요. 과거에는 어땠냐를 보면은 과거에 이제 평촌의 신축과 구축을 보면 최소 30% 이상 차이가 났어요. 물론 이제 평촌의 대장은 아까 이제 부천 중동에서는 중동 신도시 한가운데 그 신축이 있는 거였고요. 여기는 조금 여기까지가 딱 평촌 신도시거든요. 거기서 조금 비껴 나간긴 해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해요. 네. 그 점은 어쨌든 그 점을 이제 인지를 하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30% 차이가 났으니까, 그럼 부천은 입지가 조금 더 좋은 안쪽에,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면 한 40% 정도 차이가 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연식 차이만 아까 위에서 따졌을 때 62.5% 차이가 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둘의 평균이 한 50% 차이가 나면 적당하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러면 구축이 8억이잖아요. 그러면 50% 차이가 나면 16억. 즉, 중동 신도시의 구축이 8억이면 그 옆에 바로 입지가 똑같은 신축은 16억 할 거다. 네, 라는 계산이 이렇게 해서 한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수치화를 해서 16억이 나왔는데 평촌 대장이 최고점 15억을 찍었거든요. 근데 부천 중동 신도시 대장이 16억이라 치면 평촌보다 더 높다? 과연 평촌이 부천보다 더 높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학군도 사실 평촌이 더 좋고요. 강남구하고도 평촌이 더 가깝기는 해요. 근데 또 보면은 제가 25호까지 고점을 찍었다는 평촌대장은 신도시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동 신도시처럼 그 평촌 신도시 한가운데 신축이 생긴다면, 즉 아마 지금 평촌에는 그럴 만한 부지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은 그게 신축이 되면은 그게 아마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러면은 15억보다는 높겠죠. 왜냐면은 그 평촌 신도시 조금 빗겨가 있는 그곳의 대장이 15억까지 갔었으니까. 그럼 입지가 더 좋은 신축은 그것도 더 연식이 더 새 걸 테니까 한 15억보다는 더 높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천의 대장이 16억이고 평촌의 대장은 16억보다 더 높을 거다. 그러면은 얼추 맞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몰라요. 이제 하고 있는 단계여가지고. 근데 이렇게 비교해보는 연습을 좀 의식적으로 해보려고 요즘은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중동 신도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예, 이게 일기 신도시가 분당, 일산, 평촌, 부천, 삼본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분당, 일산, 평촌은 LH, 그러니까 토지공사가 전담을 했고요. 삼본, 그러니까 군포의 삼본 신도시는 대한주택공사가 전담을 했는데요. 여기 부천의 중동 신도시는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가지고 전담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 부지는 주택공사가, 요 가운데는 부천시가, 요 아래는 토지공사가 이게 각각 전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 지역이 아마 한 1단지 1구역부터 6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주택공사가 담당을 해가지고 그런지 LH 아파트, 그러니까 중소형의 주공 아파트가 여기 좀 몰려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사진을 보면요. 그냥 일기 신도시에 비슷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요. 조금 그 용적률이 좀 높아서 그런지 쾌적성은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정갈하게 도로가 쫙 반듯하게 있고 그 도로를 가로해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네, 깔끔한 그런 느낌은 들었습니다. 네,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중동 신도시를 한번 쪼개봤어요. 이런 신도시는 좀 파악하기는 쉽더라고요. 아무래도 처음에 애초에 계획을 해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표시했는데, 검은색은 93년부터 95년까지 지은 중동, 그러니까 법정구역이 중동이에요. 중동에 지은 원래 중동 신도시. 그 다음에 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상동이에요. 법정구역이 상동이라서
중동 신도시의 연장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상동지구라고. 그래서 얘는 그보다 한 10년 더 이후인 2002년, 2003년에 지어졌어요. 총 1단지부터 29단지까지 있고요. 중간에 이제 뭐 7단지라든지 20단지는 어떤 마을 이름이 없어요. 얘네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물론 뭐 20단지는 호수마을이라고 해서 단독주택 단지가 있긴 한데요. 어쨌든 20과 7구역은 단독주택 단지고 나머지는 다 아파트 마을이고요. 이게 다 마을 이름이에요. 거의 다 한글 이름이고 뭐 그린타운만 영어고요. 네, 마을 이름이 되게 이뻐요. 특히 뭐 라일락, 음, 포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그 28단지 목련 아파트는 상록 아파트라고 공무원 아파트,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죠. 그걸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운데 아무래도 그 고속도로가 지나가다 보니까 단절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호수공원,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 부천이긴 하거든요. 부천 상동. 여기에 있는 상일중도 상동 중학교 그 거기 범위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바로 이제 부평구인데 사실 인천에 생활권은 인천 부평구라고 보긴 해야겠죠. 그래서 호수공원이 상동이긴 한데 인천 부평구에서 조금 더 가깝기는 해요. 물론 여기서도 이제 건너갈 수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길이 좀 넓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아, 그래서 위에서 이게 연식 차이가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무위키에 읽어보니까 외벽이나 뭐 구조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처음에 지은 중동에 있는 94년식은 둘 다 똑같이 전용 84거든요. 33평. 근데 얘는 이제 이렇게 투베이죠.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쓰리베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중동에 93년, 95년식도 쓰리베이가 있는 곳도 있어요. 있긴 한데 어쨌든 투베이고 2002년 이후에 지은 거는 쓰리베이더라. 네,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동 신도시 내에서 어떤 곳을 사람들이 제일 선호할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선호한다는 건 수요가 몰리고 그만큼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사실 20년 차, 뭐 30년 차 구축으로 연식이 좀 비슷하긴 해서 큰 차이는 없기는 해요. 네. 그럼에도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키워드를 한번 뽑아보면 역세권, 학원가, 학군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겹친 곳을 아무래도 선호하겠죠. 먼저 역세권인데요. 중동 신도시에 이렇게 가운데 7호선이 지나고요. 아래는 1호선이 지나요. 근데 7호선은 물론 급행은 없긴 해요. 급행은 없는데 강남구청역까지 환승 없이 쭉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1호선보다는 좀 7호선이 선호되는 것 같고 1호선은 급행이 있긴 하죠. 강남까지 바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종로 가니까요. 종로 가고 송내역이 바로 급행이 쓰는 단지입니다. 쓰는 역이고요. 송내역이. 그랬을 때 아무래도 요 7호선 주변에 있는 역하고 가까운 요 마을이 조금 더 선호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 여기가 라일락이고요. 진달래, 금강, 은하마을, 중흥, 그다음에 행복한 마을, 포도마을, 여기가 푸른 마을이고요. 푸른 마을, 포도마을, 그다음에 미리네 마을, 꿈마을. 요 정도 요렇게 해서 네, 선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7호선이 이제 처음에는 없었대요. 그 연장돼서 이제 상동역 생기고 그 이후로도 쭉 생긴 건데 2012년도에 개통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들 아파트들은 2002년, 얘는 더 93년, 그 저보다 10년 전에 더 생긴 거니까 이 교통이 생기기 전까지는 물론 1호선이 있긴 했겠죠. 네. 그때까지 좀 많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인천에서 서울 가는 그 가운데 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이동 인구도 많을 테고, 네. 그래서 지하철이 생기기 2012년 전까지는 좀 많이 불편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음 학원가를 볼게요. 호갱노노에서 가져온 건데 1위는 여기에요. 상동역 근처. 그다음에 2위는 이쪽 신중동역 아래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고요. 대부분 다 아파트와 마주보고 있어요. 아파트와 마주보고 있는 큰 건물들이 그 건물들에 다 학원이 빼곡히 있었고 개수가 되게 차이가 나죠.
그 범위가 되게 작은데 개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학원이 밀집되어 있다는 거고, 특히 여기가 라일락 마을, 진달래 마을인데요. 진달래 마을 앞쪽에 건너편에 아파트를 마주보고 있는 건물에 학원이 있고, 그다음 여기는 행복한 마을 건너편에도 학원이 있고요. 여기는 미리네 마을, 네. 그다음 아래는 무슨 마을이었지? 그린타운. 음. 고, 고 마을을, 그러니까 학원가가 가까운 그쪽을 더 선호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실제로 갔을 때도 개수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 학원뿐만 아니라 그 주변 그 학원하고 뭐 병원, 뭐 음식점, 카페 이런 것도 같이 있잖아요. 같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이쪽 상동역 근처가 좋더라. 네, 실제 갔었을 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네, 정말 빼곡히 차 있었어요. 여기가 그 상동역 근처에 있는 학원가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행복한 마을 그 건너편에 있는 학원가고 네, 유명한 학원가도 있었고요. 뭐 페르마, 시메스 이런 것도 있었고 여기는 이제 미리네 마을 건너편에 있는 학원이었습니다. 그다음 학군인데요. 보통 학군 이제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중학교를 선호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중학교가 있는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거죠. 보면은 상위권이 대부분 중동 신도시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상동하고 중동 여기에 몰려 있고요. 그 중에서도 상동에 있는 여기 석천중과 상일중 여기가 그래도 좀 상위권의 탑 1에서 3 안에 계속 들어왔다고 해요. 진학률이 괜찮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중동에서는 뭐 중흥중, 심원중, 계남중, 부명중 이렇게 조금 널리 퍼져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중학교랑 원래는 이제 가까운 거리 순으로 이제 중학교를 배치되니까 근데 2021년에 그게 폐지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거주지에 따른 강제 배정 제도를 이제 폐지해가지고 멀리 있는 학교도 지망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지망을 해서 그 내에서 이제 뭐 거리별로 자르기는 하겠죠. 근거리별로. 네. 근데 이때는 이제 같은 행정구역 내에만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상동이다. 그러면은 상동에 있는 뭐 석천중, 상일중, 상동중, 부인중 요 네 개에서만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중동이다 하면은 요 중학교 내에서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만약에 도로를 하나 끼고 여기는 중동이고 저쪽은 중동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 원하는 중학교를 지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코옆에 있는 단지 입지가 같더라도 중동에 있는 아파트를 조금 더 선호할 수 있고 그게 가격에 반영이 되어서 가격이 조금 더 비쌀 수도 있겠죠. 그럼 위에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합해 볼게요. 역세권, 학원과 학군. 그랬을 때 여기 파란색으로 학군, 중학교를 표시했고요. 보라색은 이제 역 표시했고 빨간색으로 학원가를 표시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 진달래 마을, 그다음 행복한 마을, 그다음 미리네 마을, 네, 이렇게 세 개를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파트를 각각 뽑아서 비교를 해볼게요. 33평끼리 비교를 했는데 여기 미리네 마을은 최대 평수가 31평이더라고요. 물론 전용 8사로 같기는 하지만 네. 그리고 요 아이들은 이제 상동에 있는 거는 아무래도 2002년식이기 때문에 3베이였고 요 미리네 마을은 93년 시기여가지고 95년식이어가지고 투베이예요. 그리고 미리네 마을은 리모델링 추진위를 설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러한 점이 있다는 거를 고려하고 한번 평당가로 비교를 해봤어요.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과거에 봤을 때도.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는 5% 이내로 큰 차이는 없었고요. 대부분 이제 19년 말에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행복한 마을과 진달래 마을, 그러니까 상동에 있는 요 쓰리베이이면서 학군 좋고 학원가가 제일 좋은 요 아이들이 조금 더 치고 갔고요. 보통 뭐 하락기에는 비슷할지라도 상승기에는 조금 더 좋은 애들이 더 먼저 치고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10% 이내 차이였어요. 네. 여기서 행복한 마을 제가 대표 단지로 뽑은 이제 금호는 바로 옆이 호수공원이어가지고 여기가 금호거든요. 여기 옆에는 서해그랑블이고 여기가 호수공원인데 호수공원이었고 여기가 층수가 한 21층, 25층이었나? 21층까지 올라가서 그래도 꽤 고층은 호수공원이 보이는 그런 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일부 가격에 반영이 돼서 아마 이렇게 가장 높이 치고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근데 어쨌든 현재 가격으로 보면은 5% 이내로 과거랑 비슷한 수준이다.
지금은 딱히 저평가되어 있는 게 보이지 않는다. 사실 가격을 보면 신축보다 구축이 덜 빠졌어요. 여기 중동신도시 구축은 주변 신축보다 가격이 덜 빠지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비교한 단지들을 조금 더 보면은 미리네 마을은 그 앞에 여기가 미리네 마을이거든요. 여기 앞에 롯데백화점이 있고요. 여기 바로 옆에 부천 중앙공원이 있어요. 중앙공원이 꽤 크고 사람들도 많이 이용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행복한 마을, 진달래 마을. 네, 요 아이들은 이제 그 앞에 터미널 옆에 홈플러스 홈플러스인가? 네, 홈플러스가 있는데요. 근데 거기 부지가 지금 팔렸고요. 거기를 주상복합으로 짓는다고 해요. 근데 아직은 운영을 하는 것 같고 좀 아쉽긴 하겠네요. 홈플러스 그래도 꽤나 잘 이용했을 텐데. 네. 홈플러스가 있고 공원은 옆에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비슷한 가격이라고 하면 어디를 선택할까? 저는 진달래 마을을 선택할 것 같아요. 실제 봤을 때 그 상권이 되게 좋았어요. 이용할 수 있는 바로 집 앞을 건너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상권, 학원가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어서 저는 거기를 선호할 것 같아요. 가격을 위해서도 말씀드렸듯이 8억이에요. 최고가 9억 찍고 약 1억 정도? 퍼센트지로 하면 한 10% 떨어졌어요. 지금 이 분위기에서 한 10% 떨어지면은 매우 선방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8억에서 중심 상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역에서 조금 멀어지거나, 네, 그러면은 가격이 한 6억에서 7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세는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 돼요. 전세가율이 아무래도 구축이면 보통 높긴 하지만, 그죠? 구축이면 보통 이제 전세가율이 높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여기는 일기 신도시, 다른 데도 그런가? 네, 어쨌든 전세가율이 좀 낮은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평균 50%면은 네, 그냥 수도권에서 평균 50%니까 뭐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도 볼 수도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구축이기도 하다 보니까 네, 뭐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갭으로 따지면 4억에서 4억 5천입니다. 갭이 좀 너무 크죠. 네. 그다음에 여기는 용적률이 평균 220%여가지고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마냥 기다리기 현실적으로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기는 해요. 여기서 가장 속도가 빠른 단지는 한아름 마을, 현대 1차인데요. 여기서는 조금 멀어요. 좀 아래쪽에 있는 거고, 여기 한아름 마을에 있는 이쪽이었나? 네, 현대 1차예요. UI였던 것 같은데. 네, 현대 1차가 지금 리모델링 추진하는 단지들 중에서 가장 빠르고요. 조합 설립 위해서 창립총회를 최근에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곧 조합 설립이 되지 않을까. 근데 요런 그러니까 조합 설립이 곧 될 것 같다라는 기사를 한 1년 전에도 본 것 같아서 네, 어쨌든 여기서는 가장 빨리 되는 단지다. 그다음에 한라마을 2단지, 3단지는 이제 조합 설립을 위해서 동의서를 걷고 있는 중이고 금강마을 4단지는 추진위 설립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중동 신도시 쪽을 봤고요. 그 다음은 이 여기 오른쪽 아래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소사역 쪽을 볼게요. 거기가 이제 서해선하고 1호선이 만나는 요 지점인데요. 그쪽에 범박동이 있고요. 여기 구축이 있고, 그 다음 신도시, 옥길 신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 그 위쪽에 서울, 구로구, 항동지구가 있어요. 근데 거리가 가까워서 거의 그냥 같은 생활권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여길 먼저 볼게요. 범박 힐스테이트. 여기에 부천 일신 중이라고 해놨는데요. 위에서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중학교 2등에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2003년에서 2004년식이고요. 1단지부터 6단지까지 있습니다. 저 멀리 힐스테이트가 보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2003년식 구축과 아까 위에서 본 중동 신도시 2003년식 있었죠. 상동에 있는 그 구축과 얼마나 차이가 날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79% 비율로 약 21%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이거를 내는 이유는 뭐 그 입지별로 어떤 비율이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신축을 계산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축은 이 정도 차이가 나니까 만약에 중동 신도시의 신축이 아까 계산했을 때 뭐 한 16억 한다. 그러면은 여기는 그보다
21% 차이가 더 높아야 되니까 이쪽에 신축이 더 난다 하면은 79% 비율이니까 10, 아까 얼마라고 했죠? 16억에 0.79 하면은 이쪽 뭐 여기 범박동이나 옥길 신도시 여기에 있는 신축은 한 12억 6천 요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라는 그 비율을 그냥 어쨌든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구축끼리 비교를 한번 해본 거고요. 이 범박 힐스테이트의 최저 매물은 5억 천이에요. 전세는 3억이고. 근데 아까 봤을 때 진달래 마을은 8억이었죠. 네. 전세는 5억 7천이었고요. 매물상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약 36% 차이가 나요. 근데 과거에 21% 차이가 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거죠. 즉, 범박동 힐스테이트가 저평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10% 정도. 근데 그 이유는 아마 옆에 있는 입주장인 신축 때문인 것 같아요. 내년 2월에 입주를 하거든요. 근데 무려 3,724세대예요. 여기가 전세가 4억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범박 힐스테이트 20년 차이가 나는 그 구축은 전세가가 더 영향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매매가도 영향을 받겠죠. 특히 지금과 같은 더 분위기에서는. 현재 그 전세 매물이 359개 나와 있고요. 지금 이 분위기에 얼마 만에 전세 매물이 소화가 될지 사실 그 중동 신도시 아까 대장이라고 했던 힐스테이트 중동도 전세 매물이 처음에는 조금 입주장 때는 좀 거래가 되다가 지금은 좀 뜸한 것 같더라고요. 전세 매물이 아직은 좀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그거라서 한 1년 정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한번 세대수가 많아서 여기는 네, 세대수가 많아서 여기는 얼마 정도의 소화가 될지 한번 지켜보면 네,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 그 범박동 구축 힐스테이트 바로 옆에 있는 옥길 신도시인데요. 여기는 지산도 같이 몰려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식산업센터는 여기 가장 중요한데 그 교통이 교통이 중요한데 여기는 여기서 좀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주변에 일자리 물론 뭐 옆에 뭐 구로, 금천 이런 단지들이 있긴 한데 사실 거기도 지산이 많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지은 게 저도 아직 지사는 잘 모르지만, 네, 입지적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신도시는, 신도시라고 하기엔 사실 조금 뭐 규모가 작긴 한데요. 작을 수 있긴 한데요. 2016에서 2018년식 신축이고요. 여기에 요거 스타필드 부천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작긴 하지만 그래도 빼곡하게 학원과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옥길 호반하고 옥길 자이가 여기서 대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옥길 자이 부동산에 들어가서 물어봤을 때는 전세 분위기를 물어봤을 때는 한 1, 2월 달에 이사하려는 수요가 좀 있어가지고 좀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내년 2월 달에 입주하는 그 일루미 스테이트고요. 세계 현대건설까지 포함해서 세계 건설사가 하는 컨소시엄 단지고, 그다음에 여기가 옥길 자이예요. 네. 그리고 스타필드 부천점이고요. 여기가 상권 학원가입니다. 되게 잘 되어 있었어요. 알차게. 여기 가격은 매매는 7억 5천이고요. 뭐 가장 최저로 나온 거는 5억 5천에 나왔고 그 다음 매물이 사실 7억 5천이긴 해요. 그다음 전세는 4억입니다. 그다음 좀 위쪽으로 가면은 구로구 항동지구가 있어요. 여기도 지산이 좀 몇 개 있고요. 이쪽 3단지 앞쪽으로 해가지고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딱 봐도 새 느낌이 나죠. 거의 다 2019년, 2020년 시기예요. 네. 깔끔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 상권은 조금 모양이 길게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긴 것보다는 이렇게 정사각형이 좀 좋기는 한데 이동하는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네, 근데 여기도 나름 네, 잘 되어 있었고요. 호가는 9억에서 10억이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가 2년이 도래가 안 돼가지고 실거래가 최근에 찍힌 게 없어서 호가는 9억 10억이고 전세는 4억 5천에서 5억인데요. 사실, 작년 실거래가가 10억 5천이 찍히긴 했네요. 근데 분위기가 요즘은 또 달라졌죠. 네, 그래서, 옥길 신도시처럼 8억 정도까지는, 아까 최저 매물이 7억 5천이었거든요. 8억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좀 거래되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한 장 표에 한번 나타내 봤어요. 제가 그 각각의 아파트를 볼 때 각각의 아파트 가격과 전세가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요. 그게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단지랑 비교가 바로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뭔가 한 화면에
이렇게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두고 비교를 해야 비교가 좀 되는 편이어가지고 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요, 그냥 적정 비율로 매매 전세가가 동시에 그냥 내려와 있다. 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본 게 여기가 중동 신도시 처음에 봤고요. 그다음 요 아래쪽에 있는 범방역, 옥길동, 구로 항동지구 이렇게 세 개를 봤어요. 그 다음은 사실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기보다는 조금 군데군데 좀 떨어져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기존에 뭐 재개발, 재건축 단지인 곳도 있고요. 구축밭, 그러니까 구축 동네에 신축이 세워진 격, 뭐 10년이 지나서 이제 지금은 기축이 됐지만 어쨌든 그 주변이 약간 빌라 주택촌이어가지고 거기에 아파트가 딱딱 있는 그런 느낌의 아파트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주로 약간 역 근처에 이렇게 몰려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파트들이 그렇게 몰려 있는, 그러니까 중동 신도시처럼 막 한 곳에 몰려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주변 상권이 조금 약해 보이긴 했어요. 첫 번째로는 여기를 볼게요. 여기가 위에가 테크노파크거든요. 그리고 밑에가 이제 중동 신도시였죠. 그 위쪽에 있는 요 아이들 세 개의 단지고요. 레미안, 두산 위브, 아이파크예요. 여기 중동 신도시에 여기 힐스테이트 신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요 아이가 대장이었어요. 레미안, 부천, 중동. 약간 좀 평촌 신도시에 아까 봤던 더샵과 좀 비슷하죠. 평촌 신도시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바깥쪽에 딱 더샵이 있었잖아요. 2016년식. 얘도 2015년식 레미안, 부천, 중동이 여기에 있고 대장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평촌도 아마 평촌 신도시 내에 뭔가 신축이 들어오면은 대장이 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신축이 없기 때문에 거기랑 제일 가까운 신축이 더샵이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현재 대장을 맡고 있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전까지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레미안 부천 중동이고, 다음 여기는 두선 이브 트레지움이고요. 뭐 1단지부터 3단지까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 아이파크도 1단지부터 3단지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가격은 레미안은 10억 고점 찍고 현재는 한 8억까지 내려왔고요. 전세는 한 5억, 최저가 5억이었고 그 다음은 6억 매물에 나와 있긴 했어요. 그다음 두산 이브는 2단지가 여기가 레미안이고 두산 이브가 1단지가 있고요. 여기가 2단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마주보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역하고 가까운 단지가 2단지이기 때문에 2단지 기준으로 보면은 8억 8천 고점 찍고 현재 최저 매물에 7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면 가격이 그래도 꽤 차이가 나죠. 고점 기준으로 봐도. 그랬을 때 과거를 봤을 때 한 81% 정도 비율로 음, 약 20% 정도 차이가 났더라고요. 뭐 지금 현재 매물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레미안이 조금 더 저렴해 보이긴 하지만 매물이 잘 안 팔리다 보면은 가격을 올리기보다는 좀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두산 이브가 뭐한 6억 5천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러니까 과거 비율을 통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도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레미안이고 바로 앞이 두산 이브 2단지거든요. 근데 입지가 바로 코앞이에요.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주변 상권도 그렇고. 그랬을 때 이게 20% 정도까지나 차이가 날 일인가? 사실 2012년식, 2015년식이어가지고 3년 차이긴 하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 여기가 중동이고요. 레미안까지. 두산 이브는 약대동이에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동과 상동에 특목고 진학률 높은 좀 선호하는 중학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행정구역이 여기 중동에 속하면은 그 중동에 있는 중학교를 보낼 수 있는데 두산 이브는 약대동이어가지고 중동에 있는 중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요. 아마 그 차이가 이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 부천 아이파크는 7억, 전세는 4억 5천에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신축이긴 하잖아요. 2017년식이 더 신축이긴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멀고 좀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최저 매물이 8억이고 얘가 7억, 신축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낮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촌 더샵과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둘 다 역세권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완전 초역세권은 아니고요. 거기서 걸어갈 정도? 그리고 둘 다 이제 일기 신도시 중심에서 조금 바깥으로 비껴가 있고 연식도 비슷하고 5개년 평균을 내었을 때 평촌이 약 31% 정도 더 높았어요. 그래서 현재 최저 매물 기준으로 하면은 뭐 레미안은 이제 8억이었고 평촌 도샵은 12억 5천이었으니까 레미안이 한 약 5% 정도 살짝 저평가되어 보였습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 이거를 봤을 때 뭔가 비슷한 입지를 비교했을 때 중동 신도시와 평촌 신도시는 약 30% 정도 차이가 나는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중동 프루지오, 아까 그 힐스테이트가 사실 그 현재 대장이긴 하지만 호가가 너무 높게 있어가지고 프루지오가 최저 매물이 10억 7천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평촌 신도시의 리모델링이 완성되어서 이제 신축으로 들어선다면 그러면 이제 30% 계산을 하면은 한 15억 정도 되면은 되겠더라고요. 근데 현재 그 평촌에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들이 14억, 15억 정도 하거든요. 그 바로 역 앞에 있는 성경, 목련 요 단지들이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큰 안전마진이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근데 만약에 이제 정고점인 중동 푸르지오, 그러니까 중동 지금 힐스테이트 중동이 매물을 이제 14억에 내놨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 푸르지오가 전고점이 14억을 찍었어요. 14억을 찍고 지금 현재 분위기가 이래서 최저 매물이 10억 7천까지 나왔는데, 물론 이제 언젠가 전고점을 회복하겠죠. 뭐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고점을 14억 기준으로 한다면 평촌의 신축 대장은 얼마까지 가야 될까? 한 20억까지도 갈 수 있겠다. 네. 라고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사역 근처인데요. 소사역 바로 앞에 이제 힐스테이트가 25년도에 입주를 하고요. 그 좀 안쪽으로 해서 프로지오 2012년식이 8억이고 그 안쪽에 있는 SK뷰는 조금 더 연식이 돼요. 그럼 5억 5천. 전세는 한 4억 정도로 비슷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소사역이고 여기 힐스테이트를 짓고 있고 그 안쪽에 있는 게 프루지오고 그 바로 옆에 주상복합이 있어요. 메트로라고. 그 옆에도 주상복합 뭐 한라비발디 여기 현대 이런 걸 다 짓고 있더라고요. 근데 소사역에 여기 밑에 이제 지하차도가 꽤 넓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데 공기는 좀 안 좋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뒤쪽이 여기가 이제 그 힐스테이트 짓고 있고 이제 프루지오입니다. 여기는 SK뷰 2004년식이고요. 그랬을 때 위에서 봤듯이 소사역 프루지오는 8억이에요. 아까 중동 신도시 구축도 8억이라고 했죠. 여기는 거기보다는 입지가 조금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소사역 역세권인 2012년 구축이지만 그래도 프루지오라는 브랜드 그다음에 역에서 가깝다. 네, 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현재 8억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는 뭐 4억에 최저 매물이 4억이긴 한데요. 수요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조금 힘들 수 있다고 말은 하셨어요. 근데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을 보니까 25평하고 33평하고 가격이 차이가 크게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평은 최저 매물이 7억이었고 33평은 8억이었어요. 전세도 둘 다 4억으로 비슷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전세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4억이면 33평을 구하려고 하겠죠. 어, 25평 매물이 그래서 최저가 전세가 한 3억 8천까지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아마 분위기가 좀 더 지속이 되면은 한 3억 5천까지도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소장님께 이제 물어봤을 때는 25평과 33평이 분양가가 1억 정도 차이가 나서 지금 현재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 현재 가격은 그 분양가보다는 더 높아졌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비율로 가기 때문에 그때 1억은 지금의 1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거의 그래프를 한번 봤는데 25평과 33평 이렇게 다른 평수를 비교할 때는 평당가로 비교를 했는데요. 7개년 평균을 내었을 때 한 92%, 한 8%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와 비교를 해보면은 평당가를 비교를 했을 때 현재 매물 기준으로는 한 83% 비율, 그러니까 20%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10% 차이가 나야 되는데 지금 최저 매물로 하면은 20% 차이가 더 벌어진 거죠. 그렇게 봤을 때 33평이 물론 저평가된 걸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중동역 프루지오랑 비교를 했을 때 8억이 그냥 현재 분위기, 현재 기준에서는 좀 적당해 보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24평을 역으로 계산하면은 24평은 한 6억 3천까지 정도는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현재 최저 매물이 7억이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사실 그냥 제가 예측을 한 거라서 뭐 7억의 거래가 될 수도 있고요. 24평을 원하는 수요가 또 따로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될 수도 있고 아마 실거래가 지켜봐야 알 것 같아요. 그다음 여기 소사역에서 조금 왼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좀 오면요. 중동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1호선이 아무래도 다 지상철이잖아요.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 지하철. 그래서 그거 다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서 위로 가려면은 중동역, 역을 통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볼만한 이제 조금 그나마 신축 20년 차 이내의 아파트로 보면은 여기 중동 팰리스 카운티 2009년식이 있고요. 그다음 중동역 푸르지오 1차는 2005년식, 2차는 2008년식. 그다음 최근에 가장 신축인 21년식 레미안이 있습니다. 가격은 얘 둘이는 거의 비슷하죠. 사실 중동용 역세권이고 뭐 연식도 사실 뭐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근데 아무래도 여기가 세대수가 좀 많아가지고 조금 더 매물이 더 저렴하게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전세도 뭐 사실 사옥선에서 비슷하고요. 그렇고 레미안은 뭐 호가는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실거래가 지켜봐야 알 것 같긴 하고 왜냐면 사실 여기 아까 그 중동 신도시 신축 대장인 푸르지오 주상복합이 10억 7천이라고 했잖아요. 거기는 초역세권이죠. 7호선 근처에. 그리고 주변에 학원가도 잘 되어 있죠. 뭐 공원이나 이런 것도 사실 입지가 가장 좋잖아요. 아무래도 여기는 중동역에서도 좀 은근 멀기도 하고 입지가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구도심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물론 거기가 주상복합이라서 아파트들을 이제 선호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단지에서 뛰어놀고 그런 좀 더 넓은 그런 곳에서 이제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죠. 거기는 이제 단지가 좀 좁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렇긴 한데 가격만 놓고 보자면 거기가 아까 최저 매물이 10억 7천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10억이죠.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거기를 선택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중동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10억에 거래가 될 수도 있지만, 네, 실거래가 어떻게 찍힐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동역 푸르지오고요. 여기는 멀리서 봤던 그 신축 레미안 어반 비스타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동역에서 한 번 더 서쪽으로 가면요. 송내역이 나와요. 송내역은 아까 급행이 선다고 했고요. 여기 위쪽에 이제 로데오 거리가 있는데 상권이 되게 잘 형성되어 있었어요. 물론 유흥가도 좀 많기는 했어요. 근데 뭐 먹을 거라든지 그러니까 음식점이라든지 식당 이런 게 되게 잘 되어 있었고요. 그 앞에 자이가 있거든요. 2018년식. 스카이뷰 자이가 멋지게 쭉 위로 올라가 있었고, 그다음 아래쪽으로는 파인푸르지오, 그다음 그 안쪽에 송내 자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도로로 조금 단절돼 있는 느낌이긴 했어요. 그랬을 때 가격은 여기가 역에서도 가까우면서도 가장 신축이니까 7억 9천, 그다음에 파인푸르지오도 2016년 신축에 그래도 속하죠. 네, 7억 6천, 그다음 좀 구축인 송내자이는 6억 5천. 이렇게 연식별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 있고요. 전세도 4억 5천에서 뭐 4억 7천까지 이렇게 최저 매물 기준으로 호가 기준이에요.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사실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거의 금매만 거래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거래도 최근에 잘 찍혀 있지 않는 경우도 많고 찍혔다 해도 사실 오래전에 분위기가 좋았을 때 거래가 된 거라서 지금 분위기 상하고 조금 안 맞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최저 매물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최저 매물 기준으로 지금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내자에는 이렇게 좀 대로로 이렇게 좀 단절되어 있는 느낌이고요. 아래 이렇게 상권이 잘 있었고 그다음에 파인푸르지오 네, 그다음 여기가 송내역이고 그 앞쪽에 스카이뷰 자이가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 2층에 되게 환승센터를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복잡하지도 않고 버스만 이렇게 일로 다니니까 되게 잘 되어 있었고요. 그 앞쪽에도 로데오 거리까지 해가지고 어,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재개발 구역도 많아요, 여기. 근데 아무래도 여기는 중동 신도시이고 요 아래쪽이 다 주변이 이제 구도심이다 보니까 재개발은 낙후된 구도심에 많이 일어나는 게 그게 바로 재개발이잖아요. 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데 여기 송내역이거든요. 송내역, 중동역 그 근처로 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재개발이 하나 있고요. 다음 소사역과 그 위쪽 뭐 심곡동 요 라인 쪽으로 소사역 위쪽으로 해가지고 재개발이 몰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비슷한 요런 느낌의 그 뭐냐 뭐라 그러죠? 이런 빌라, 네, 이런 느낌의 단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장면에 이렇게 한번 나타내 봤어요. 자, 눈에 보이는 게 사실 요 10억과 요 9억은 사실 호가기는 해요. 그리고 실거래가 찍혔다 해도 작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다고 또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 7, 8억. 7, 8억이
제일 전반적으로 좀 7, 8억이 좀 많이 보이긴 하네요. 물론 여기 중동 신도시에 있는 아까 신축 북푸르지오가 10억 7천이긴 했죠.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서 봤을 때는 거의 한 7, 8억 선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전세는 한 4억 정도가 좀 많이 보이긴 해요. 좀 구축이거나 이럴 때는 3억 5천 정도까지 빠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입주장인 곳도 구축인 곳이 3억까지 빠지고요. 그 외에 조금 신축이거나 그런 곳은 5억까지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해보면 중동 신도시 구축 가격과 그 주변의 인근 신축이 한 7, 8억 정도로 비슷하더라. 그다음 1호선 역세권 여기 아래에 있는 요 신축들도 한 8억 정도 하더라. 물론 그보다 좀 깎아가지고 뭐 7억 5천까지 더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 시세를 좀 머릿속에 넣으려면은 좀 단순화해야 되니까 네, 8억 정도 하더라. 그다음에 기축은 한 6억 5천 정도, 구축은 5억에서 5억 5천 정도. 전세는 4억 선. 거기서 뭔가 하나가 부족하면은 뭐 3억 5천까지도 내려가고 주변에 입주장이 없고 수요가 좀 탄탄하고 선호하는 곳이면은 전세가 한 5억 정도 하더라. 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나 사야 한다면 같은 8억이라면 중동 상동에 있는 이제 신축을 골라야겠죠. 그래서 레미안 부천 중동을 픽을 해봤고요. 얘가 2, 30년 차 구축과 신축이 8억으로 가격이 같다 했을 때 아닐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과거 그래프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당연히 신축이 조금 더 높긴 한데요. 그렇게 또 생각보다 차이가 나진 않더라고요. 입지가 좋아서인지. 학원가도 사실 빵빵하기도 하고. 그래서 평균 86% 비율로 한 14%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진달래 마을이 지금 8억 기준으로 거래가 된다면 레미안 부천 중동은 9억 3천까지 돼야 된다. 얘가 전고점이 10억을 찍었거든요. 지금 레미안 부천 중동을 살려면 갭이 한 3억 5천 정도 필요하다. 갭이 보면 작은 거 한 2억 이상 네, 들고요. 대부분은 3억 이상 들어요. 물론 뭐 25평 달라질 수가 있긴 하겠죠. 어쨌든 33평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부분 3억 이상 들었습니다. 뭐 전세가가 높게 되어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그런 전세를 안고 사는 물건의 경우에는 갭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도 이제 무조건 사실 전세를 높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고 그런 리스크를 항상 생각하고 고려하고 한다면 그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다음에 기축 중에서 고른다고 한다면 2008년식 중동역 팰리스 카운티를 선택할 것 같아요. 이게 3천 세대여가지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대수가 많은 거는 서로서로 이제 경쟁을 하려는 매물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지긴 하거든요. 송내역 근처에 있는 비슷한 연식의 송내자이랑 비교를 하면은 플리스 카운티가 더 높아야 되는데요. 현재 최저 매물 기준으로는 6억 5천 같아요, 둘이. 갭은 한 2억 5천 정도 들고요. 네. 그래서 플리스 카운티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 조금 더 많이 빠졌다. 구축 중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동 호수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왔어요. 여기 식물원도 있고요. 뭐 갈대밭도 있었고 엄청 크게 잘 해놨더라고요. 네. 근데 호수 뷰는 그 상동에서는 고속도로나 고가교 이런 것 때문에 막혀가지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일 것 같고 오히려 인천 부평구 그 바로 옆에 있는 고 단지들이 호수 뷰를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네. 여기에 그 웅진 플레이 스파였나요? 네, 그런 놀이시설도 있었고요. 여기 무슨 체육관이었나?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그 상동지구고 아마 고층은 일부 이렇게 호수공원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부천을 어떻게 될지 왜냐면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임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전국 시세를 이제 저는 이제 전국 한 바퀴를 돌면서 전국 시세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서 최대한 비교를 하면서 어디가 저평가되어 있지 물론 지금은 대부분 다 매물이 다 떨어지고 있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급매물을 잘 잡으면 그러니까 물론 그 내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급매물을 이미 잡는 것만 해도 이미 안전마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전반적으로 다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그게 오를 것이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물론 그건 지금 금리에 대한 외부 요인이 없어져야 되는 거긴 해서 예측을 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내재 가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는 있으니까 네. 그거를 한번 보기 위해서
부천의 외부 요인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미분양과 입주 물량 가장 크게 그 두 개를 봤어요. 미분양은 최근에 살짝 증가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소사역 근처에 있는 그 아까 한신더휴 메트로시티였나요? 그 높게 있는 그 주상복합 있잖아요. 그 옆에 바로 한라비발디와 현대 프라힐스가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24년에 이제 입주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미분양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 건너편에 이제 힐스테이트 소사역 아파트가 2025년에 입주를 하는데 그게 분양가가 8억 3천이었어요. 근데 분양가가 거기보다는 사실 더 낮긴 해요. 7억 5천. 물론 여기는 주상복합이고 세대수가 낮고 평형도 조금 작았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힐스 소사역은 작년 12월에 분양을 했고요. 요 아이들은 올해 6월 달에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분양 그 시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미분양이 난 것 같기는 한데요. 네, 뭐 그렇게 빠지는 단지는 아닌데 왜냐면 소사역 그 역세권이기 때문에 역세권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거기에 이제 신축이라는 것만으로도 그게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언젠가는 소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꺾이긴 했어요, 요 아이들이. 근데 제가 요거를 세분화해서 요 단지가 몇 세대이고 그거를 자세히 살펴보진 않아가지고 요 단지의 미분양이 몇 개인지 줄어들었는지는 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랬을 때 이제 분양가가 한 7, 8억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동 신도시 구축 가구 그 인근의 신축이 7, 8억이죠. 그랬을 때 사실 분양을 받는 거는 어느 정도의 안전 마진이 있어야 음, 그래야 조금 분양이 잘 되기도 하잖아요. 주변 신축에 비해서 안전 마진이 있을 때.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신축들의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안전 마진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미분양이 아무래도 있지 않나,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입주 물량을 봤을 때는 23년에 조금 많고 그 이후에는 거의 없긴 많이 줄어들긴 해요. 여기가 23년에 들어오는 게 3,724세대. 아까 그 범박동 구축 힐스테이트랑 옥길 신도시 그 가운데 있는 일루미 스테이트 그 재개발 단지거든요. 네. 그게 내년 2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24년 10월 세대수가 작은 거는 좀 빼고 24년 10월 그 다음은 25년 6월. 그래도 어느 정도 한 1년 넘게 이제 간격으로 있어가지고 괜찮기는 하지만 사실 문제는 인근 지역의 입주 물량이죠. 네. 그 위쪽에 이제 서울 강서구, 뭐 구로구, 광명시는 입주 물량이 적기는 하고요. 뭐 시흥시는 많기는 하지만 대부분 약간 더 안쪽에 아래쪽에 있는 정왕동에 입주 물량이 많아가지고 크게 영향을 받진 않을 것 같고 문제는 인천이죠, 사실. 바로 옆에 계양구, 부평구가 있잖아요. 부평구는 23년에 많고요. 계양구는 24년에 많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또 그 옆에 있는 인천 서구의 영향도 받겠죠. 최근 1년 전출입을 부동산 지인에서 보니까 저는 약간 인근 지역에 있는 인근 지역에 있는 도시와 전출입이 제일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했는데 인천 서구로도 많이 전출을 갔더라고요. 그랬을 때 앞으로 서구에 또 입주 물량이 많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서구로 더 빠져나갈 수 있겠다. 그렇다면 부천 자체의 입주 물량이 있지는 않지만 주변의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네. 물론 이제 뭐 부천 내에서도 뭐 서울과 좀 가까운 쪽, 여기 아래쪽에 있는 뭐 구로구와 가까운 쪽, 그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긴 하겠죠. 네.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군데군데 다 연계되어 있는, 연관되어 있는 도시들이 많아서. 그래서 인천은 이제, 서구는 인천에서 가장 입주 물량이 많은 구고요. 올해도 굉장히 많았죠. 내년에도 여전히 많고요. 24년에 조금 줄어드는 차다가 25년에 다시 많아지죠. 그래서 앞으로는 25년까지 3년 동안 전세가에는 영향을 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세가가 그대로 있는데 매매가가 따로 올라갈까? 뭐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기는 하죠. 근데 현재 전세가율이 50%가 안 되는 곳도 많기 때문에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매매가만 올라가면 사실 전세가율이 더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임장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